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스기노 다스야는 도저히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미성년인 까닭에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은 니온바시 경찰서에 구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이시가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취조도 자네들이 해 라고 마스미야에게 지시했다. 그래서 마스미야는 가가와 함께 스기노 다스야를 직접 취조하게 됐다. 하지만 스기노의 불안정한 상태는 어제와 다르지 않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한 결과 조금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르고 달래서 스기노 다스야에게 자백받은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단 실제 진술은 이렇게 논리정연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스기노 다스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집에 가려고 했을 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려 들여다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집 전화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아보니 전화한 상대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요시나가 도모유키의 아버지였다. 3년 전에 있었던 수영장 사고에 대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겠니? 가슴이 덜컹했다. 요시나가의 아버지가 지금 와서 무슨 일로 사고의 진상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것일까? 저 말고 또 누가 오나요? 라고 물어봤다. 아니, 자네 혼자야. 물론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들을 생각이지만 우선은 자네한테 듣고 싶어. 잠깐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투는 온화했지만 그 말 속에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위압감이 있었다. 마땅히 둘러댈 핑계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다. 요시나가의 아버지가 약속 장소로 지정한 곳은 니온바시 역의 개찰구였다. 자네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라고 요시나가의 아버지는 덧붙였다. 약속 시간은 저녁 7시. 일단 집으로 돌아간 스기노 다스야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것일까? 어디로 갈 작정인가? 경찰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요시나가 도모유키에게 한 짓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아니, 만일 요시나가 도모유키가 죽었다면 살인이었다고 해석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요시나가의 아버지는 우리 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뿐인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은 우리들이다. 경찰에 넘기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손으로 되갚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즉, 복수다. 틀림없다. 사고의 진상을 알게 된 요시나가의 아버지가 우리 셋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가 자기 자신인 것이다. 상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죽기는 싫다. 그런데 완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년 남자라고 방심할 수는 없다. 그 나이의 남자 중에도 고등학생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힘센 사람이 있다. 게다가 복수할 심산이라면 흉기를 지녔을 수도 있다. 생각 끝에 스기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에 사촌 형에게 얻은 나이프였다. 물론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방한 점퍼 주머니에 숨겨가기로 했다. 약속 시간인 저녁 7시. 니온바시역 개찰구에 있자니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얼굴이 볕에 잘 그을린 남자였다. 체격도 좋았다.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에 적이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뭘 마시겠느냐고 하기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자 요시나가의 아버지는 카페오레를 2잔 사서 테이블로 들고 왔다. 그리고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의외의 말이었다. 자신이 스기노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실은 나 요시나가 군의 아빠가 아니라 자네도 잘 아는 아오야기 유토의 아빠야. 스기노가 깜짝 놀라 새삼스럽게 바라보니 아닌 게 아니라 눈앞의 남자는 아오야기 유토와 생김새가 닮아 있었다. 유토네 집에는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다. 요시나가 군의 아버지라고 한 건 자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였어. 거리낄 일이 없다면 내 전화에 당당하게 응했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네는 우물쭈물하더군. 겁을 먹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꾸할 말이 없었다. 속아서 분하다는 생각과 왜 유토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저 말이지, 스기노군. 유토 아버지가 다시 스기노의 이름을 불렀다. 사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고의 진상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말이야. 우리 유토도 아마 관계가 있을 테지. 자네는 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닌가.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유토의 아버지는 사고에 대해 의심을 품고는 있지만 자세한 사정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다만 유토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어 친구에게 진상을 듣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다.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는 연기였다. 아니, 연기라고 할 수도 없었다. 역시 자네도 그 일에 관련이 있군. 유토 아버지는 단박에 상황을 간파했다. 스기노군, 난 이미 각오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토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자수시킬 수도 있어. 이런 일을 덮어봤자 자네들 인생에 득될 게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유토와 자네, 둘 다 사고와 관련이 있지? 도망치고 싶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집요하게 진실을 파고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자수시킬 각오까지 하고 있다. 아니니? 라고 재차 묻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스기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때부터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유토 아버지가 묻는 대로 그날의 일들을 모두 고백했다. 얘기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품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말해줘서 고맙다. 얘기를 모두 마치자 유토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나. 유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이야. 그런 행동이란 게 뭔가요? 그렇게 묻자 유토 아버지는 스기노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밖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거다. 속죄가 될 거야. 어디에 가는지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커피숍에서 나오자 유토 아버지는 스기노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니 앞장서서 걸었다. 자네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이 사실이 공개되면 아마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 진학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고. 하지만 그런 건 기나긴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야. 자네들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야. 걸으면서 유토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게 스기노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예상케 하는 말이기도 했다. 미래, 진학. 스기노 다스야는 지망하는 대학에 추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상태였다. 고교 3년 동안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것도 모두 물거품이 된단 말인가? 걸음을 멈췄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 그러지? 하고 유토 아버지가 물었다. 역시 안 되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것이 자네와 우리 유토를 위한 길이라고 믿으니까. 자, 어서 따라와라. 유토 아버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등에는 차마 거부할 수 없는 냉철함이 흘렀다. 그때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스기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이프가 손에 쥐어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유토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스기노는 그런 그를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의 몸이 겹치듯이 벽에 가서 부딪혔다. 그때 처음으로 스기노는 자신들이 지하도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토 아버지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벽에 등을 대고 짓눌린 채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가슴에는 나이프가 깊이 꽂혀 있었다. 빼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유토 아버지의 넥타이로 칼자루를 닦았다. 그 와중에도 지문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왔던 길을 거슬러 갔다. 그때 한 남자가 건물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을 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스기노 다스야는 달리기 시작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제 방에 틀어박혀 아침까지 부들부들 떨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경찰이 들이닥칠 것만 같아 겁이 났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인터넷 뉴스에는 뜻밖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유토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에 치여 중퇴라는 것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해 본 끝에 스기노는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의식불명이라니.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자신은 안전하다. 아니, 설령 그가 의식을 되찾는다 해도 자신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오야기 유토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가 죽었다. 라는 제목을 읽고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겨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요동쳤지만 있는 힘을 다해 친구로서의 위로 문자를 보냈다. 산재 은폐건이 알려지면서 친구들이 모두 유토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는 정말 고민스러웠다. 유토를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하는 수 없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일로 유토가 의심스러워하는 눈치는 없었다. 마침내 야시마라는 용의자가 죽자 스기노는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오야기 유토가 구로사와와 셋이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도 미심쩍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토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장 만나자. 수영장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아빠가 살해당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모든 게 들통난 것이다. 자신이 유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말았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으니 도망칠 수도 없다.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감을 아는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왜 시나가와 역에 있었느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뛰어들려 했던 기억은 희미하게 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이토카와는 지금껏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퉁명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그 눈에는 낭패감이 역력했다. 그 증거로 그가 손을 올려놓은 책상 표면이 약간 부해져 있었다. 손에 땀이 차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학교가 아니라 취조실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새 학생에게 확인해보면 아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토카와의 진술은 유토를 비롯하여 두 학생의 증언과 합치했다. 다만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토카와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개영 멤버 4명이 연습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영부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학교 측, 아니 고문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가가의 지적에 이토카와는 눈을 치켜떴다. 무례한 말씀은 삼가주세요. 나는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신 행동은 비열하더군요. 내가 무슨... 이토카와의 얼굴에 증오심이 드러났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다른 사람에게 발을 잡힌 채 팔로만 수영하는 연습 방법을 이토카와 씨가 고안했다고 하던데 그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두려웠던 게 아닙니까? 이토카와가 양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상담했을 뿐이라고 대답해왔는데 혹시 변경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이건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니 신중하게 대답해주세요. 이토카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가슴이 두세 번 오르내린 후 그는 네 라고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변경해주세요. 그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토카와는 손등으로 입을 문질렀다. 3년 전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관여하진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오야기 씨가 답득하던가요? 그러자 이토카와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요.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로도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고 이토카와는 조그만 소리로 덧붙였다. 사건 직후에는 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죠? 가가가 물었다. 이 이야기를 진즉에 들었더라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았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게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란 말입니까? 굳이 옛날 일을 들춰서 아이들 마음에 새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간신히 그 일을 잊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가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 긴 팔을 뻗어 이토카와의 멱살을 잡았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왜 스기노가 아오야기 씨를 칼로 찌르고도 자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그건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야. 잘못을 저질러도 어물쩍 넘어가면 다 해결된다고 말이지. 3년 전 당신은 새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스기노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거야. 아오야기 씨는 당신이 잘못 교육한 아들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 가르치려고 했어. 그것도 모르면서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당신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더러운 것을 내버리기라도 하듯 가가는 이토카와를 밀쳐냈다. 마스미야가 가가와 함께 달려갔을 때 짐은 거의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나카하라 가오리는 커다란 가방을 옆에 둔 채 서 있었다. 마스미야와 가가를 본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거들려고 했는데 이미 끝나버린 것 같네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가오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하고 나니까 놀랄 만큼 짐이 적어졌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았나 싶게요. 그분 물건은요? 마스미야가 묻자 그녀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곧바로 다시 들었다. 버리기 힘든 물건이 많아서 애먹었어요. 그래도 꽤 많이 처분했어요. 구멍난 양말이라든가.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가가는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것 돌려드리려고요. 인수증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봉투 속에는 야시마 후유키의 휴대전화와 지갑, 면허증 등이 들어있었다. 가오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소중한 듯 두 손으로 감싸 자신의 아랫배에 갖다 댔다. 아빠의 유품이야. 그런 후 그녀는 가가가 내미는 인수증과 볼펜을 받아들고 신중한 태도로 사인했다. 그 사람 참 바보죠. 인수증을 돌려주면서 가오리가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빠인 자신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요. 가오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야시마 후유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정확한 진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스기오 다스야의 증언 등을 통해 얼추 추측할 수 있었다. 서점을 나온 그가 니온바시 역으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아오야기 다케야키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커피숍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커피숍을 나와 걷고 있을 때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무튼 야시마 후유키는 아오야기 다케야키 일행의 뒤를 밟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발견 즉시 말을 걸지 못한 것은 아오야기 다케야키에게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에도바시 지하도에서 스기노 다스야가 아오야기 다케야키를 찔렀을 때 야시마 후유키는 지하도 밖에 있었다. 스기노가 나오는 것을 본 그는 얼른 근처에 있는 건물 뒤로 숨었다. 그리고 스기노가 사라진 후 지하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오야기 다케야키를 발견한다. 나카하라 가오리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근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을 그가 그때만은 무엇에 쓰인 듯 아오야기 다케야키의 지갑과 서류 가방을 들고 달아나고 만다.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대로다. 하마초료쿠도 공원에 몸을 숨긴 그는 가오리에게 전화한 직후 경찰에게 쫓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바보 같은 사람. 가오리의 말대로다. 그리고 가가가 말한 것처럼 야시마 후유키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카하라 가오리는 고향인 후쿠시마로 돌아간다고 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시절 알던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일을 거들기로 한 모양이다.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이미 말했다고 한다. 가오리를 택시로 도쿄역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도호쿠 신칸센을 타려면 우에노역이 가깝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오늘은 두 분 다 왜 그렇게 멋지죠? 택시 안에서 가오리가 물었다. 두 형사의 차림새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했다. 오늘 제사가 있어요, 친척에. 마스미야가 대답했다. 그래요? 라면서 그녀는 새삼스럽게 마스미야와 가가를 번갈아 보았다. 가가는
조수석에 앉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택시가 중앙로로 들어섰다. 오른쪽에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다. 마침내 가오리가 가보고 싶다는 장소에 가까워졌다. 비록 멋대가리 없는 고속도로 아래 있을지라도 니온바시다리는 오늘도 그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린 조각상 역시 득이양양하게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 형사님들 있잖아요. 저 도쿄에 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가오리가 말했다. 후유키와 둘이서 즐거운 추억을 잔뜩 만들었으니까요. 추억은 절대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마스미야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두 형사는 도쿄역 중앙개찰구에서 가오리를 배웅했다. 마스미야에게 가방을 건네받고 나서 그녀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배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유키의 혐의를 벗겨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가가가 말했다. 아이를 위해서 그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가오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네 하고 대답했다. 힘내세요 라고 마스미야도 인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네 라고 대답하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오리는 개찰구를 통과한 후 손을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스미야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아슬아슬하겠는데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이야? 늦으면 가나모리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서두르지. 가가가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다. 플랫폼에 내려서는 순간 한기에 귀가 아려왔다.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유토는 심호흡을 한 후 등을 쭉 폈다. 이 추위가 자신들이 놓인 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고통을 거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옆에서는 구로사와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빛이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이 잔뜩 흐려 있었다. 아니, 이런 추위라면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릴까? 가자 하고 유토가 말했다. 구로사와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로사와의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종이약 1000마리가 들어있다. 둘이 접은 것이다. 도모유키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 쪽은 유토였다. 도모유키와 도모유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구로사와도 동의했다. 종이약 1000마리를 접자고 제안한 것은 구로사와였다. 유토는 자기 방에서 묵묵히 학을 접었다. 10색 일본 종이도 6세트 더 샀다. 실은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얼마 후 사용하고 남은 10색 일본 종이 뭉치가 다케야키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봉지마다 포장이 뜯겨 있고 노란색 이후로는 종이가 없었다. 그로 인해 유토는 아빠가 어디서 학을 접었는지 알게 되었다. 골프를 친다든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접었을 것이다. 학을 접는 동안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그때마다 후회가 일었다. 왜 좀 더 빨리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을까? 왜 도모유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 아빠와 좀 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그중 하나라도 했다면 결과가 이토록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빠가 죽는 일도, 스기노가 살인범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야시마라는 인물은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또한 자신들로 인한 피해자였다. 어제 종이약 1000마리가 완성되었다. 그 즉시 도모유키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고에 대해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찾아뵈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도모유키의 어머니였다. 다케야키 살인사건을 수사하느라 도모유키의 집에도 형사가 찾아갔을 테니 그녀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기다릴게요 라고만 했다. 모든 건 직접 마주한 후에 라는 뜻으로 여겨졌다. 이토카와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뒀대. 도모유키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구로사와가 말했다. 유토는 하고 반응했을 뿐이다.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유토, 미안하다. 그때 내가 학교에 몰래 들어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구로사와가 울먹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토는 주먹으로 구로사와의 가슴을 툭 쳤다. 말리지 않은 내게도 책임이 있어. 우리 둘 다 잘못이지. 그러니까 둘이 사과하러 가는 거잖아. 응 하고 구로사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택시가 멈춰섰다. 으리으리한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내렸다. 나무로 된 문패에 요신나가라고 쓰여 있었다. 유토는 담장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마당 가득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그 너머로 현관이 있었다. 집 안에서는 지금도 요신나가 도모유키가 잠자고 있을 것이다. 용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할 거야. 라고 유토는 생각했다. 도모유키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이다. 도모유키를 만나면 먼저 이렇게 말해야지.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서 눈을 떠. 그리고 우리를 힘껏 두들겨 패줘.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얀 숨을 내쉰 후 유토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